네,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많이 늦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방학하면은 이제 대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교수도 방학해서 수업 없으니까 학교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그런 교수님도 계시고요. 예, 학교 방학하면 이제 싹 문 닫고 안 나오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저는 대학원생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참 같이 방학 동안에 연구실 세미나도 해야 되고 특히 부족한 거 되게 많이 또 좀 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기 중에 못했던 일들은 방학 동안에 다 하게 되고요. 또 요번엔 또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제가 이제 작년 3월부터 하고 있는 거 이제 물론 올해도 합니다. 예, 제가 또 굉장히 또 저희 학교가 19개 대학, 19개 대학 중에 저희 학교가 또 2등을 하는 바람에 나 참. 그래가지고 또 우수 성과 발표도 하러 오라고 하고 또 그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또 점검도 받고 또 최종 보고도 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늦었고요. 사실 이제 방학 동안에 밀린 일 저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근데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제 매주 제가 동영상 강의 올려드리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적당한 거 알고리즘 이제 C++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거 제가 문제 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 이제 쫙 한번 매주 이렇게 한 번씩 얼굴 뵙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나갈 거는 이제 또 굉장히 이 어려운 책, 예, 정말 이 C++ 프라이머, 이 참 림만 책, 이 책, 이제 모든 전 세계에 C++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본다는 이 책에 안 나갔던 부분 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서 그리고 또 한번 계속 진행 한번 방학 동안에 하면은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프로그램을 짜긴 했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감도 떨어지고 샤프함은 없어지고 머리는 나빠지고 이런 상황인데요. 참 저도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고 조금 더 쉽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하면서 이제 24년 1학기 과목 또 온라인으로 저기 제가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또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쪽 C++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모비스 이런 쪽으로 약간 이제 하드웨어를 다루는 업체들, 제조하는 회사들 이런 데를 이제 가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스템 프로그래밍도 필수죠.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래밍도 조금 더 어려운 책으로 좀 깝깝하긴 합니다만 좀 쉬운 책. 또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도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블 책 하나 보면서 바이블 책에서 또 커버하지 못한 이게 바이블 책이 좀 옛날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신 이제 리눅스 커널 쪽 관련돼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부분들 책을 하나 더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로 한번 나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시스템 프로그램 한번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차근차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나간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안 나간 이유는 왜냐면 뒤에 쪽 클래스를 좀 빨리 해야 되니까 좀 스킵을 하긴 했는데요. 이건 또 그리고 또 스킵한 이유는 또 1학년 때 여러분들 우리 전자통신공학과 여러분들은 1학년 때 2번이나 배우셨잖아요. 1학기 때 이시노프 교수님께 C에 대한 기초적인 걸 배우셨고 2학기 때 또 C++에 대한 얘기를 좀 배우신 분도 있고 아니면 C를 어드밴스드 C를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복학하신 분들에 따라서 바로 올라오신 분들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쪽에서 많이 커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킵을 했는데 사실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 말고 좀 어려운 내용, 쭉 알아야 되는 내용, 우리가 정말 C++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 위주로 조금 계속 나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안 나갔었던 부분 싹 다 한번 제가 한번 훑어드릴 생각이고요. 매주 훑어드리면 이제 한
한 4, 5주 남았 4, 5주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4, 5주 정도 해보면은 아마 어느 정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챕터 4 익스프레션 부분 한번 같이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니까 싹 치우고요. 예. 자,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 말 그대로 펀더멘탈이죠. 자, 그래서 베이직 컨셉이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터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당연히 프로그램을 짜면은 이제 오퍼레이터가 있는 연산식, 연산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계산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대부분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매니플레이션, 캘큘레이션 뭐 이런 거 해서 우리가 최종 원하는 데이터로 출력을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장 핵심인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연산자 중에서 몇 가지의 종류를 우리가 좀 개념을 잡고 한번 넘어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유너리 오퍼레이터랑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로 좀 나눠야 돼요. 아마 제가 이신만호프 교수님 처음 오셔가지고 C 언어 가르치신다고 하셨을 때 무슨 책을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제가 좀 추천해드린 책이 하나 있어요. 안시 씨. 그 책 가지고 이신만호프 교수님도 하셨고 제가 강의 자료도 이제 이신만호프 교수님께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아마 하셨을 텐데요. 거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 책에는요. 그래서 유너리랑 바이너리. 그래서 우리가 유너리는 단항 연산자라고 하고요. 바이너리는 이항 연산자라고 해요. 그래서 테너리 오퍼레이터도 있어요. 삼항 연산자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이제 유너리, 바이너리 한번 보면요. 항이 하나라는 거거든요. 유너리라는 건 이제 유너리는 항이 하나라는 거고 바이너리는 항이 두 개라는 거고요. 우리가 항이라고 하는 건 오퍼 영어로 만들면 영어로 바꾸면 오퍼랜드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말로 피연산자예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랑 피연산자가 하나만 있으면 단항.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피연산자, 오퍼랜드가 두 개가 필요하면 바이너리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대표적인 유너리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D 레퍼런스 간접 연산자, 우리가 역참조 연산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유너리 오퍼레이터라고 하고요. 또 어드레스 오퍼레이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앰퍼센드 마크 뒤에 하나만 들어가죠. 우리가 보통 이제 변수 하나만 뒤에 붙으니까 이런 걸 유너리. 또 이것만 있느냐 하면은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리가 어리스메틱 오퍼레이터 산술 연산자잖아요. 그래서 산술 연산자에 그건 이항 연산자 아닙니까? 2학년 산자 맞아요. 2학년 산자 맞는데 우리가 플러스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는 요거는 요 플러스는 뭡니까? 이항이에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마이너스 B 이렇게 붙여주는 거.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유너리예요. 단항.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어떨 때는 바이너리로 쓰고요. 어떨 때는 유너리로 쓰고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계연산자 같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 곱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두 개의 오퍼랜드, 하나의 오퍼랜드, 두 개의 오퍼랜드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테너리 오퍼레이터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테너리 오퍼레이터 세 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조건 선택 연산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 B는 이렇게 해가지고 물음표 A 콜론 B 뭐 이런 거 세미콜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테너리 오퍼레이터지.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가 테너리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이해는 당연히 하고 계시겠죠. 예, 그래서 하고 계시니까 이런 거 한번 개념을 잡아주시고 넘어가면은 훨씬 더 뒤에 부분을 이해하기가 편하다. 예,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랑 오퍼랜드를 그룹핑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연산식을 쓰잖아요. 연산식을 쓰면은 우리가 사실 우리가 수학하고 똑같죠. 수학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술 연산자, 우리가 이렇게 익스프레션이죠. 이제 여기 연산식인데요. 이 연산식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가장 익스프레션에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오퍼레이터가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해 주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오퍼레이터가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해 주고요. 이 오퍼레이터가 몇 개 있으면은 그 오퍼레이터가 여러 개가 있으면 컴퓨터는 시퀀셜하게 우리가 처리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 이제 매니코어 환경, 멀티코어 환경에서 코어가 여러 개를 해서 이제 다중 스레드나 이런 거 멀티 프로세스 이런 걸 써가지고 사실 그 패러렐하게 프로그램이 가능하죠.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 배우는 거예요. 3학년 때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 그래서 이제 CPU 리소스, 메모리 리소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멀티 프로세스, 멀티 스레드. 그래서 여러 개의 코어가 우리가 실제 CPU가 지금 하나만 꼽혀 있잖아요. 대부분 여러분들 컴퓨터에. 근데 하나만 꼽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만 꼽혀 있는데 그 안에 코어는 요즘 좋은 코어는 제뭐 i9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코어가 뭐 20개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코어 물론 이제 그 하이퍼 스레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퍼 스레딩이라서 이제 버추얼 코어긴 하지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동시에 일을 시켜서 속도를 높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쪽에서 아래쪽에서 우리가 최적의 성능을 옵티마이제이션 이슈죠. 그래서 최적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의 코어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예전 것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시퀀셜하게 처리를 하니까요. 우리가 프로그램이 우리가 패럴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는 이제 시퀀셜 프로그래밍을 하니까 순차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요 세 개 중에 어떤 연산을 먼저 해야 될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인 수학하고 되게 비슷하죠. 몇 가지 좀 다른 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수학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리스메틱 오퍼레이터가 세 개가 있는데 어리스메틱 오퍼레이터는 곱하기 나누기 조금만 더 뭐 하면은 퍼센트를 먼저 하죠. 모듈라 오퍼레이터. 나머지 연산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순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요거 먼저 곱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더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런 우리가 룰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10하고 20 또는 10하고 그 다음에 20, 2분의 20 뭐 또는 뭐 15 뭐 이런 형태로 두 개 더해가지고 15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그룹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룹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연산자가 어떤 순서로 어떤 걸 먼저 하는지 연산자의 우선순위 프레시던스라고 하는데요. 우선순위를 우리가 따져줘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이제 작성을 코딩을 하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오퍼랜드 컨버전, 피연산이 되는 놈들이 사실 컴퓨터는요, 그 피연산자가 연산자와의 타입이 딱 궁합이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사실 뭐 1 더하기 2 이런 연산 같은 경우는 여기 1 어리스메틱 어리스메틱 연산의 더하기는요. 요 1하고 2는 인티저잖아요. 그래서 타입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잖아요. 1.5 더하기 2 이런 것도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C 언어 배우거나 그 전에 배운 거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얘는 플롯이고 얘는 인티저인 경우 타입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컨버전이 일어나죠. 자동으로 이제 컨버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익스플리시트 컨버전, 임플리시트 컨버전, 뭐 묵시적, 암시적 뭐 이런 컨버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타입이 안 맞을 때는 타입을 맞춰줘야 되는 게 맞죠. 타입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짤라 그러면 1.5 더하기 만약에 2.0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건데 2.0으로 그냥 바꿔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1.5 아이고 이거 1.5 더하기 어떻게 돼요? 이렇게 플롯 이렇게 강제로 우리가 이렇게 타입 컨버전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는 플롯, 그 다음에 얘는 인티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타입 컨버전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프로모티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만약에 타입이 안 맞을 때 그러면 야, 너 타입 안 맞으니까 계산 못해. 이러면은 이게 너무 프로그램 짜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C++가 하이어 레벨 랭귀지에 속하는데 이거 안 맞으면 물론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
다 맞춰주죠. 예, 다 자동으로 뭐 그냥 다 맞춰주는 이런 웬만하면 다 맞춰주는데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놈이 큰 놈으로. 작은 놈이 큰 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보통 사이즈가 작은 놈. 그래서 우리가 타입 중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인티저라고 하는 타입도 있지만요. 캐릭터라는 타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캐릭터라고 하는 타입이 있어요. 이 캐릭터라고 하는 타입하고 인티저랑 타입은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은 캐릭터는 1바이트 인티저거든요. 얘는 우리가 64비트, 32비트 운영체제를 쓰고 CPU를 쓰기 때문에 얘는 인티저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바이트 인티저, 얘는 1바이트 인티저. 그럼 2바이트 인티저도 있냐? 있죠. 쇼트. 예, 쇼트 인트. 근데 쇼트 인트를 써도 되고요. 그냥 쇼트만 써도 이제 쇼트 인트의 줄인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4바이트, 얘는 2바이트, 얘는 1바이트 이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캐릭터랑 인트랑 더해야 된다. 연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캐릭터를 4바이트 인트로 바꿔주는 거고요. 인트랑 쇼트랑 더해야 된다. 그러면 쇼트를 4바이트 인트로 바꿔주는. 그래서 프로모티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승격된다. 예, 작은 거를 큰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인트도 4바이트, 플롯도 4바이트 아닙니까? 4바이트 4바이트인데 무슨 프로모티드냐? 얘는 또 이런 프로모티드인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계산을 했으면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정밀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바이트 4바이트긴 하지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수점이 없는 놈이니까 소수점 있는 놈으로 바꿔줘서 우리가 연산을 이렇게 바꿔줘서 연산을 하는 이런 구조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룰이 있다. 예, 룰이. 그래서 어떻게 룰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포인터 뭐 작은 거는 큰 걸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인티저는 플로팅 포인트로 뭐 이런 것들로 자동으로 우리가 바꿔준다라는 거죠. 사실 자동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냅둬도 되는데요. 사실 원래대로 하려면 이렇게 프로그램상에서 이게 안 맞으면은 프로그래머가 실제적으로 강제로 이렇게 타입 캐스팅을 해줘서 타입을 맞춰주는 게 훨씬 더 프로그램이 깔끔해져 보인다.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오퍼레이터가 오버로딩이 돼요. 하하, 이게 C++에 있는 얘기죠. 얘는 이제 C에서는 오버로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C++에서는 오버로딩이 되니까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면 대표적인 거 있었었잖아요. 우리가 뭐 오버로딩이 되면은 어떤 일이 좋아지느냐 하면요. 타입이 안 맞아도 그 타입에 맞는 연산자가 딱 튀어나와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파이썬이나 이런 거에서 보시면은 사실 스트링하고 그 다음에 뭘 더할 수가 있습니까? 인트랑 더할 수도 있고요. 곱할 수도 있어요. 그럼 스트링하고 스트링끼리도 더할 수도 있고 사실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한다는 게 우리가 사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문자열하고 문자열을 어떻게 더해 숫자도 아닌데 그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열 두 개가 더해지면은 이렇게 뭐 파이썬에서 하나만 써도 되지만 A, B, C 그다음에 D, E, F 이렇게 두 개의 문자를 더하면은 나오는 결과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죠. 서로 연결, 컨캐티네이션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이제 이런 게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 안 되니까 오버로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자를 따른 함수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수기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 strcat 서로 연결하는 예, 이런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하죠. 근데 C++에서는 좋은 게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퍼랜드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오퍼레이터 더하기가 오버로딩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를 써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또 IO에서 밀어넣고 땡겨오고 밀어넣고 땡겨오고 예, 이런 것들 다 뭐냐 하면은요 다 오퍼레이터가 우리가
오버로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스트링, 벡터 이런 데서 이터레이터 이런 것들 쓰는 거 다 연산자 오버로드. 그러니까 포인터를 더한다? 포인터를 뭘 어떻게 돼? 다 오버로딩 됐으니까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뭘 객체를 밀어넣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다 오버로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오버로딩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쓰기가 되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C++ 이제 클래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쓸 수 있다. 자, L밸류, R밸류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여러 번 설명을 하고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죠. 점검 한번 해봐요. 자, 모든 익스프레션 C++에서는요, R밸류하고 L밸류가 있어요. 그렇죠. R밸류는 뭐 그냥 말 그대로 R밸류, L밸류예요. 읽는 건 R밸류, L밸류.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뭐예요? R밸류. 이거는 그냥 C 언어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나왔었던 개념이고요. 그래서 레프트 사이드에 있는 거 L밸류, 그 다음에 라이트 사이드에 있는 거 R밸류. 보통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오른쪽, 왼쪽. 뭐 어렵지 않잖아요. 오른쪽, 왼쪽. 자, 그런데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요. 연산자에서 A 더하기 B에 이런 것도 오른쪽 왼쪽에 그렇게 큰 구별이 필요 없어요. 이런 연산식에서는. 그렇죠. 오른쪽 왼쪽 어쨌든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두 개 더하는 건데 그게 뭐 뭔 상관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근데 이런 거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펜을 놔두고 왜 굳이 마우스로 이렇게 글씨를 쓰는지. 자, 그래서요. 자, 이건 대입연산이에요. 어사이먼트. 그렇죠. 요 대입연산, 어사이먼트. 요 대입연산인데요. 이 대입연산에서는 L밸류하고 R밸류의 구분이 우리가 조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렇게 대입 어사이먼트에서는 당연히 L밸류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R밸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L밸류와 R밸류는 어쨌든 왼쪽에 있어야 되는 놈은 L밸류, 꼭 L밸류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R밸류는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 R밸류는 꼭 왼쪽에 그러니까 꼭 R밸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밸류는 꼭 우리가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꼭 어사이먼트에서는 왼쪽,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있어야 되고요. R밸류는 꼭 그럴 수 없다. 거기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조금 유출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L밸류는 뭔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구나. 뭔가 공간이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R밸류는 뭔가를 그 집어넣는다는 개념보다는 값을 끄집어내온다. 뭐 이런 의미라고 좀 생각하시면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한번 보겠어요. 자, 근데 C 언어에서는 되게 심플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 뭐,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그냥 집어넣는. 근데 이게 C++에서는 조금 이 less simple 표현을 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저자는요. less simple하다고. 구별이 조금 덜 간단하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C++에서 L밸류는요, 뭐예요? L밸류 표현식은 객체나 함수를 우리가 생성한대요. 예, 음? 오브젝트. 우리가 이렇게 요까지만 봐도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오브젝트가 있어야 뭔가 왼쪽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저장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브젝트. 근데 펑션은 좀 뭐가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죠. 어쨌든 오브젝트를 우리가 생성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however 이 뭐라는 거야? 몇 가지 L밸류는요. such as const는 왼쪽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못 집어넣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P 연산자가 될 수 없죠. 오브젝트긴 오브젝트인데 const 오브젝트는 또 L밸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어떤 표현식
예, 이런 거. 뭐 몇 개의 표현식은요, 객체를 만들어, 오브젝트. 오브젝트 객체 만들었으니까 이제 L밸류에 넣을 수 있겠구나. 왼쪽에 넣어서 뭔가 테이블 어사이먼트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또 이 몇 개의 익스프레션은요, 연산을 딱 해보면은요, L밸류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R밸류가 튀어나와요. 그럼 R밸류가 튀어나오면은 몇 개의 익스프레션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뒤에다가 대입 연산을 해서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느냐? 못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R밸류를 많이 안 하니까. 아하, 그렇게. 뭐 여기까지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조금만 더 읽어보면 그것도 이제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뭐 있으세요? 요거까지는 우리가 좀 확실히 이해가 됐겠죠. 펑션 조금 이해 안 돼. 이거는 이그젠플 못 봤어 아직. 왜 어떤 게 R 밸류가 나오는지. 자, 그런데 요거는 컨스트니까 당연히 왜 L 밸류 될 수 없는 거니 우리 오케이. 왼쪽에 집어넣어서 테이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개략적으로 말하면은요. 오브젝트가 R 밸류로 사용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오브젝트가. 오브젝트. 이거 A. 우리가 변수도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클래스 같은 오브젝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저장 공간 뭐 인티저 A라고 했었자고요. 인트 A라고 하자고요. 이런 거. 자, 이런 저장 공간이 있어. 오브젝트죠. 저장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int a, int b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a는 b 이렇게 우리가 연산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요 오브젝트 a라는 오브젝트 요 놈은 지금 뭐로 쓰이는 거예요? L 밸류로 쓰이는 거예요. L 밸류. 그렇잖아요. 집어넣는 거. 그런데 오브젝트가 R 밸류도 쓰인다라는 거죠. 이렇게도 되고, 그럼 B는 A 이런 것도 되죠.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아무런 그런 꺼리낌 없이 잘 썼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장들을. 근데 여기 보세요. 오브젝트가 R 밸류로 쓸 때 얘는 뭐로 되는 거예요? R 밸류예요. R 밸류. R 밸류로 쓰인 거고요. 얘는 뭐예요? B가 지금 L 밸류로 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R value, L value. 자, 그래서 R value로 쓰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브젝트의 value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요거를 우리가 메모리 맵을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A, 여기가 우리가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printf나 cout으로 A 값을 여기 뭐 10, 여기 뭐 20 이렇게 들어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기에 메모리에 4바이트에 10, 20 이게 바이너리로 바뀌어가지고 4바이트에 우리가 리틀 엔디안이냐 빅 엔디안이냐에 따라 가지고 아래쪽부터 채울 건지 위에 쪽에서부터 채울 건지 뭐 낮은 자리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이 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A는 B 하면은 B에 있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요. B에 있는 20, 요 밸류 값이 뽑혀져 나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브젝트가 R 밸류로 쓰이면은요, 오브젝트의 밸류, 이거의 컨텐츠, 내용물, 이 내용물이 뽑혀져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오브젝트가 L 밸류로 쓰이는 경우다.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오브젝트가 L 밸류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브젝트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아이덴티티. 객체의 아이디다라는 거예요. 아이디. 그러면은 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걸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하면은 메모리의 로케이션. A가 가리키는 거 메모리는 어디예요? 요거에 주소 뽑아 놓으면 요 놈이잖아요. 요 놈. 메모리의 시작 주소. 요 시작 주소. 요 놈의 메모리의 로케이션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L 밸류에서는 L 밸류로 쓰이면은 요게 메모리의 위치를 가리키는 거고요. R 밸류로 쓰이면은 그 메모리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가리킨다라는 이런 거죠. 조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L 밸류하고 R 밸류를 쓸 때 그거의 위치에 메모리의 위치냐 아니면은 그 메모리 안에 있는 내용물 R 밸류 이거냐 이거의 차이를 우리가 개념을 조금만 알아주시면은 조금 더 다음 것들에 나오는 것들이 이해가 정확하게 된다. 이런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춥네요, 오늘. 지금 제가 지금 동영상 지금 월요일 날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데요. 아직 연구실이 안 데펴져가지고 춥습니다. 자,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산자 뭐가 다르대? 연 오퍼레이터는 디퍼하되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이 연산자는 L 밸류 또는 R 밸류로의 피연산자 오퍼랜드예요. 그러니까 L 밸류 오퍼랜드, R 밸류 오퍼랜드가 필요한지의 여부와 그 다음에 또 L 밸류나 R 밸류를 반환하는지에 따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자별로 아까 전에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 왼쪽에는 무조건 L 밸류가 필요하고 오른쪽에서는 R 밸류가 필요하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여부에 따라 좀 다르다라는 거고요. 자, 요거 13.6, 532 한참 딥니다. 예, 책이 한참 뒤고요. 531페이지. 자, PDF 나눠드렸으니까 531페이지 그 PDF에서 531 딱 쳐가지고 점프해서 한번 보시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예외를 제외하고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으면 되겠는데 531페이지까지 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편하시면 한번 좀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대 L 밸류를 왜요? R 밸류가 필요할 때 L 밸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R 밸류는 L 밸류가 꼭 필요한 위치에서는 못 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A는 B 이런 거에서 여기서 이 대입 아유 추우니까 코가 간지러서 재채기가 나서 잠깐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요거 B 그러면 오브젝트니까 이거 L 밸류로도 쓸 수 있고 R 밸류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R 밸류가 필요할 때는 L 밸류, B를 L 밸류라고도 할 수 있죠. 오브젝트 자체니까. 그래서 이렇게 B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L 밸류가 필요한 위치에서는 R 밸류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뭐 A는 10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지만 10은 A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우리가 대충 뭐 꼭 문법적으로 이게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오진 않았지만 이거가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대충 알아요. 뭐 안 된다고 우리가 굳이 생각하면 얘는 상수잖아. 상수에다가 뭐 값을 집어넣어. 만약에 이게 L 밸류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얘는 상수 저장 공간이니까 값이 업데이트할 수가 없잖아요. write를 할 수가 read only 에어리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도 우리가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R 밸류가 필요한 곳에 L 밸류를 쓰면은 그거의 밸류 값이 우리가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L 밸류, R 밸류에 필요한 이런 연산자들 우리가 많이 사용해 왔었다는 거예요. 왔었다는 얘기. 그래서 그거 한번 개념 잡고 넘어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계속 한번 컨셉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를 책에서는 우리가 좀 이그젬플을 들어놨어요. 처음에 나오는 게 어사이먼트예요. 어사이먼트 당연히 난 컨스트여야 돼요. 그렇죠. 컨스트면 안 되고 난 컨스트 L 밸류인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왼쪽에 우리가 L 밸류를 우리가 만든다. 연산식에서 어사이먼트가 있으면 왼쪽에는 L 밸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왼쪽에는. 맞죠? 그래야지만 당연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어드레스 오퍼레이터 요거는 뭐 앞에서 배운 거고 뭐. 자, 어드레스 오퍼레이터도요. 당연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얘는 어드레스 오퍼레이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막 어드레스 오퍼레이터 A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오퍼레이터 오른쪽이야. 오케이 R 밸류? 이게 아니죠. 얘는 유너리 오퍼레이터잖아요. 그래서 어드레스 오퍼레이터 우리가 당연히 L 밸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되잖아. 이런 거 10, 뭐 이런 식으로. 10 상수의 주소 뽑아내. 이거 안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세요.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드레스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오퍼레이터에 같이 있는 연산식은 L 밸류 P 연산자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주소를 리턴해 주잖아. 주소를 리턴해 줬는데 그럼 그 주소를 리턴해 준 놈이 뭐냐라는 거예요.
R밸류를 리턴해 준다는 거. 얘는 주소예요, 주소. 얘가 리턴해 주는 거는 아까 전에 메모리 이렇게 A라는 위치, 나 A 이런 식으로 딱 있으면은 요 앰퍼센드 하면 요거 되는 요 놈이 앰퍼센드이죠. 예. 요 놈의 주소예요. 요 주소가 L 밸류가 아니라는 거야. 오브젝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주소, 숫자예요. R 밸류. 예. 그래서 이 R 밸류가 나오기 때문에 요 놈에다가 뭔가를 또 다시 이렇게 B 이렇게 집어넣는 거 당연히 이렇게 집어넣으려고도 여러분들 생각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 연산을 이용하면은 R 밸류가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R 밸류인데 뭐예요? 주소, 어드레스의 주소가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레퍼런스 서브스크립트 오퍼레이터. 서브스크립트 오퍼레이터가 이거 뭐 배열 같은 데서 이렇게 있는 요 서브스크립트 오퍼레이터 디레퍼런스는 우리가 간접연산자잖아요. 간접연산자 요놈, 예, 요놈이에요. 자, 디레퍼런스를 한 번 하는 거야. 한 번 하면은 우리가 그거에 뭐예요? 우리가 요거를 조금 잠깐 지우는 게 뭐였지? 잠깐만 이게 뭐였지? 키가 생각이 안 났네요. 정말 와 큰일 났어. 진짜 이래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해. 자, 계속 쓰던 게 생각이 안 나. 자, 디레퍼런스 한번 보겠습니다. 디레퍼런스 한번 볼 텐데요. 디레퍼런스를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int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장 공간 만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포인터 쓰죠. 보통 그래가지고 int의 별표 p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요. 그런 다음에 p에다가는 어떻게 집어넣죠? %a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p도 오브젝트죠. 자, 그런 다음에 p도 오브젝트인데 저장 공간이긴 한데 얘는 int value를 저장하는 저장 공간이고요. 얘는 이제부터 뭐예요? 어드레스를 주소하는. 근데 어드레스인데 무슨 어드레스냐면 int가 저장된 곳에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 맵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A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P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에 값을 하나 집어넣어 볼까요? 10.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그럼 이제 1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P는 %A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A의 주소, 시작 주소 요 놈이죠. 우리가 메모리 맵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 4칸이니까 4바이트니까 얘가 4바이트거든요. 예, 4바이트. 그거의 시작 주소, 요 놈의 주소를 요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번지라고 치면 이 번지 이 숫자는 운영체제가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좀 배우시면 확실히 이제 개념이 더 잘 잡히는데요. 이렇게 100번지라고 하면은 메모리가 여기 100번지 그럼 여기는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얘는 104번지겠죠. 만약에 붙여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붙여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붙여서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는데요. 붙여서 만들어지는 케이스는 보통 이렇게 4바이트 얼라인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붙여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 얼라인이 안 되어 있는 경우나 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또 중간에 빌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그건 운영체제가 그렇게 할당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운영체제 마음이에요. 내가 붙여서 만들어주고 싶으면 붙여서 만드는 거고 바로 아랫줄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붙여서 만들기 싫어 뭐 다른 일 하고 싶어 그건 운영체제 마음이지 뭐. 그래서 그 운영체제 마음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나 OS 때 배우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일단 100 이렇게 100이 들어가는데 이진수로 바뀌어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얘는 P의 저장 공간, 얘는 포인터 저장 공간. 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얘가 들어가는 100은 인티저 100이 아니라 100번지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수 있죠. 별표 P 연산. 이게 디레퍼런싱이잖아요. 간접 연산, 역참조.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P에는 100이 들어가 있으니까 Cout으로 P를 찍으면 100번지가 나올 거예요. 보통 이제 Cout은 어드레스인 경우에는 16진수로 표시가 되죠. 예, 그래서 Cout으로 찍으면 100번지가 16진수로 우리가 표현이 돼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별표 P를 우리가 Cout으로 찍으면 어떻게 돼요? P는 지금
요 D 레퍼런스는 연산을 해야 되죠. 여기 유널이잖아요, 유널이. 자, 그러면 P에는 지금 100번지가 들어 있고요. 100번지에 별표하면 D 레퍼런싱 하면 어떻게 돼요? 왜 이게 간접 연산자라고 이름이 붙었냐 하면은요. P가 가리키는 주소 안에 있는 내용물. 한 번 한 쿠션이라고 하죠. 한 쿠션 먹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끄집어낸다. 그래서 간접 연산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나와요? 결과가. 얘는 10 인티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이 10 인티저 값이 요거는 뭐랑 똑같느냐 하면 얘는 A랑 같다라는 거예요. A랑. 그래서 이 디레퍼런싱을 하면은요. 아까 전에는 어드레스 오퍼레이터는 무조건 R 밸류가 튀어나온다 그랬잖아요. 리턴 값이. 리턴이 함수가 아니니까 뭐 리턴이라고 하긴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연산의 결과가 R 밸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L 밸류가 나온대. 오, 호호호호. 왜 L 밸류가 나오냐면요. D 레퍼런싱 하면 A거든요. A.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기 P는 어떻게 돼요? 20 이런 문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써봤었잖아요. 우리가 수합 함수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서로 바꿀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레퍼런싱 써가지고 우리가 값을 써요. 왜? 이렇게 나오는 게 L 밸류가 나오니까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하, 이제 참 이게 사실 이제 꼼꼼히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이거를 따져가면 편한데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공부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자꾸 그냥 유형을 보면서 막 그냥 이렇게 남들 보니까 이렇게도 짜네? 오 이렇게도 짤 수 있구나. 따라 해야지.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입 수학 공부하는 이런 식인 거죠. 많은 유형을 우리가 봐서 그 유형에 맞춰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사실 지금 코딩 테스트들 이 코테들 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모비스 코테 문제 보고 내가 기겁했는데요. 제가 이 모비스 코테 문제 보니까 이거는 연습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을 보지 못했으면은 천재들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천재들만. 근데 천재들만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둔재고 머리가 나쁘지 않고 머리가 나쁘지 않대. 머리가 좋지 않고 미쳤나 봐.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은 뭐겠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원리를 이용해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하면서 짜든가 안 그러면 많은 유형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또 약간의 장점이면 장점인 게 뭐냐 하면요. 뭐 나이를 먹으면서 머리가 안 돌아서 프로그램을 잘 못 짤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예, 사실 제가 그래요. 이제 뭐 50 중반 됐으니까 와 이거 젊을 때는 이거 진짜 이거 뭐 순식간에 이건 뭐 일도 아닌데 근데 막상 지금 요즘 뭐 제가 갑자기 뭔가 프로그램 급하게 짜야 될 일이 있어. 손이 안 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될 것 같은데 손이 안 가. 그 왜냐하면은요. 슬슬 손도 굳고 머리도 굳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이 먹는 거 이거 자연 노화인데. 그거 가지고 뭐 이제 난 이건 아니야.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사실 이제 너무 서글프잖아요. 근데 특히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또 제가 또 4학년 1학기 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데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제가 뭘 가르치느냐 하면요. 그 서버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요, 주로. 서버 프로그램도 저 아랫단에서 가르쳐요. 소켓이라고 하는 거 써가지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서버 프로그램, 백엔드 쪽도 다 플랫폼을 써요. 굉장히 좋은 플랫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쓰는 거는 사실 좀 되게 쉽고요. 이 아랫단에 좀 뭐 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소켓 라이브러리 써 가지고 만드는 서버 프로그램의 장점은 그런 플랫폼들을 쓰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가 적어요. 그렇겠죠. 슬림하게 딱 필요한 것만 그 코드에 넣으니까. 근데 이제 플랫폼 같은 거 쓰면 플랫폼 자체가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메모리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용량도 크고 또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사실 제가 서버 프로그래밍 설명할 때 저는 좀 우리가 이쪽이니까 사실 뭐 그 정통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하니까 사실 저렇게 하드웨어 쪽을 다루면서 하는 이런 아래쪽 레이어의 백엔드 쪽에 가장 아랫단에 서버 프로그램을 타겟팅을 했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런 서버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사람의 몸값은 상상 초월인 거예요. 2, 3억? 왜 그런지 아세요? 게임 서버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 서버를요, 그렇게 플랫폼을 써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정말 쉽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게임 서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MMORPG, MMO 종류들 있잖아요. 개떼같이 접속하잖아요. 동시 접속을. 그런 플랫폼을 쓰면은요, 한 동시 접속 한 1000명, 하나의 서버에서 뭐 1000명뿐이 못한다고 치면은요, 아랫단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소켓 라이브러리 쓰고 시스템 프로그램 가서 정말 이피션시하게 옵티마이제이션을 잘해서 하면은요, 1000명 서비스할 거 10,000명도 서비스할 수 있어요. 그럼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서버 한 대면 될 거, 10,000명, 우리가 10,000명 타겟이다. 한 대면 되잖아요. 근데 1000명뿐이 못해. 서버 10대 놔야 돼요. 그럼 10대를 놓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대를 놓으면, 그 10대 놓으면 되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서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MMO 게임들 우리가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요, 야, 너 몇 번 서버야? 너 몇 번 서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몇 번 서버 가면 서버가 다르면 서버가 다른 것끼리 서로 같이 뭐, 뭘 잡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서버가 다른 것끼리 서로 연동이 되게 하려면 서버하고 서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의 통신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서버끼리. 그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GPU도 마찬가지 저희 AI로 하고 있지만 사실 뭐 GPU 서버 우리가 슈퍼컴퓨터 쓰잖아요. 우리가 LLM 뭐 챗GPT 다 LLM들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들 다 슈퍼컴퓨터 써야 되는데 슈퍼컴퓨터가 그러면 GPU가 뭐 엄청나게 큰 게 꼽혀 있느냐 하나가 그거 아니잖아요. 조금 성능 좋은 거, 그런 성능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뭐 DGX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를 꼽아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캐비넷 안에다가 또 여러 개를 때려 넣어요. 그래가지고 캐비넷을 뭐 10개, 20개 뭐 이런 식으로 쫙 그냥 방 안에다가 쫙 펼쳐 놓는 거예요. 캐비넷이라면 그 말 그대로 캐비넷이에요. 예, 그 철제로 된 캐비넷.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그 철제 캐비넷들끼리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GPU 서버들 안에 있는 길이 엄청나게 빠른 밴드위스가 필요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고속, 굉장히 빠른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 그래서 그런 거를 주로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요. 제 지금 1년 후배 녀석이 저기 상무로 있는 마벨 테크놀로지 그런 회사에서 그런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데서 뭘 하느냐 하면요. 저기 그 레이드 같은 거 이런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디스크 어레이들 있잖아요. 서로 되게 빨리 서로 데이터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디스크가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 몰리겠어요. 디스크와 디스크 사이에서 싹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이 몰리니까 그런 것들,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MV 링크라고 해가지고요. 그 엔비디아에서는 저기 슈퍼컴퓨터 이런 거 그 안에 그 캐비넷들 사이에서 MV 링크 엄청나게 빠른 고속의 링크를 쓰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서버 프로그램을 하나의 서버 안에서 뭔가 많은 동시 접속자 수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이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을 그런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 동시에 슬림하게 동시하게 아주 이피션시하게 처리하려고 하면은 서버 안에서 하나의 서버 안에서 뭔가 굉장히 많은 동시 접속자들을 고속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정보통신처장 한 4년 했는데요. 정보통신처장 우리 학교 그 수강신청 프로그램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정보통신처장 벌써 그만둔 지가 4년이 넘어가지고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통신처 제가 처장할 때는 정말 진짜 초라하고 볼품 없는데 어쨌든 수강신청 전용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그 수강신청 전용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요. 다른 학교들은 다 외부로 수강 신청을 해요. 외부로 수강 신청을 하면은요. 되게 좋죠.
그러면 왜요? 스마트폰에서도 수강 신청할 수 있고 굳이 PC방 안 가가지고 뭔가 PC방 가가지고 뭐 우리 사실 뭐 예전에는 다 그 수강 신청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PC방 가가지고 그 수강 신청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PC방에서 되게 많이 그 수강 신청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웹을 하면은요. 웹은 커넥션을 되게 많이 맺어놔요. 이제 나도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이제 공부하시면 이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건데요. 그럼 커넥션을 엄청나게 맺어 놓으니까요. 웹으로 할 때는요. 서버가 아무리 성능이 좋고 뭐 메모리가 많고 뭐 CPU가 굉장히 고속이어도 이 커넥션 수가 일단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수강 신청 프로그램 개판 그 정말 UI도 후지고 했지만 예, 그걸 써서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한 사람당 커넥션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렉이 안 걸려. 렉 걸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 렉 걸리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뭐. 너도 안 되고 너도 나도 못 하고 너도 못 하고 같이 죽자 이거잖아. 예. 그러니까 그래 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들이 사실 3D 업종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내용인 거죠. 사실 정말 별의별 거 다 고민해 가면서 사실 겉보기에는 사실 사람들은 UI만 보거든.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가보면은 다 UI 쪽 하는 우리가 쪽 교수님들 되게 많잖아요. UI가 예뻐야지 뭐 일단 UI가 예뻐야지는 다 좋아요. UI가 예뻐야 되는 건 맞아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거는 렉이 안 걸릴 때 UI가 예쁜 거지. 렉 걸려가지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아무도 못 하는데 그게 뭐 UI만 예쁘면 뭔 상관이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같이 이렇게 C++ 여러분들 이제 C++ 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 하드웨어 쪽에 밀접한 프로그램을 다 짤 거잖아요. 여기 이거 지금 제가 여기 스타디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분들은 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해도 뭐 제대로 동작하잖아. 뭐가 문제야? 너가 뭐 여태까지 뭐 했어? 야, 네가 1년 동안 뭐 열심히 뭐 해가지고 했는데 어떨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렉 같은 거 이런 거 특수한 상황에서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어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프로그래머 중에서도 양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프론트엔드, UI, UX 이런 사람들이 양지에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일하면은 생색이 잘 나. 와, 너무 예뻐졌는데? 너무 편해졌는데?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1년을 삽질해가지고 야, 제가 동시 접속자 수 100명이었는데 저 2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거 티도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통신처 같은 이런 부서들, 지원 부서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대부분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네들한테 왜 돈을 줘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뭐 이러니 잘 굴러가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잘 굴러가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래서 뭔가 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게 조금 안타깝죠.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근데 실제 개발자 쪽에 가면 몸값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이런 사람들의 은둔 고수들, 예, 이런 고수들 몸값은 뭐 몇억 대예요. 예, 뭐 연봉 4억을 줘도 뭐 못 구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커머스 시장. 그 이커머스 시장에 왜 연봉 4억을 줘도 못, 서버 개발자 못 구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이커머스도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장난 아니었잖아요. 동시 접속해가지고 트래픽이 장난이 아니었고 이럴 때 있었거든요. 이럴 때 되니까 완전히 이제 막 뒤죽박죽 되는 거야. 근데 그 은둔 고수가 딱 튀어나와가지고 착 해결해 주는 거지. 야, 이렉 다 잡았어. 이 사람은 뭐 1억을 주고 2억을 주고 뭐 10억을 줘도 데리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시스템에 사실 뭐 렉 같은 거 심하게 걸려가지고 뭐 하나 뭐 물건 하나 살라 그러는데 뭐 2, 3분씩 기다려야 되고 누가 물건 사요? 하나도 못 사지. 예, 그거는 그러니까 참 그런 일이 좀 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손님 끊어지는 얘기인데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우리 같은 아래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거가 가능해요. 왜? 이 디레퍼런스랑 서브스크립트, 스트링 벡터, 서브스크립트 다 이런 것들 다 이터레이터 디퍼런스 다 이런 것들 다 L 밸류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어사이먼트에서 대입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빌트인 이터레이터도 우리가 이터레이터 써봤잖아.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이터레이터,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하죠. 예, 이런 경우도 다 L 밸류를 생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터레이터 예, 인크리먼트 해가지고도 뭔가 우리가 값을 우리가 넣고 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오퍼레이터를 쓸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요. P 연산자가 결국은 이 오퍼랜드가 L 밸류여야만 하는지 아니면은 L 밸류를 또 변환하는지 우리가 계산 결과가 L 밸류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조금 필요는 하다. 우리가 뭐 그냥 무심코 썼어요. 무심코 썼거든요. 무심코 썼는데 이런 의미를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고 쓰는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뭐 없을 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뭐 그냥 뭐 유형 보고 우리가 그냥 그 유형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공부하실 분들은 그냥 이런 거 몰라도 되는 거죠. 예, 뭐 L 밸류를 반환하든지 R 밸류를 반환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알아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알아야 될까요? 소프트웨어를 윗단에서 짜는 사람보다 아랫단에서 짜는 사람들은 이쪽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알아야 되는 사람은 뭘까요? 컴파일러 만드는 사람, 비주얼 스튜디오, GCC 이런 거 만드는 사람. 이거 모르면 말짱 꽝이죠. 이거 모르면 완전 개판이죠. 예. 그리고 운영체제 하는 사람, 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시스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그 다음 단계. 이런 순서로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그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DCL 타입하고 또 함께 사용할 때도 또 달라요. L 밸류, R 밸류. 또 DCL 타입 가지고도 또 우리가 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스프레션에서 DCL 타입 우리가 적용할 때 익스프레션이 L 밸류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죠. L 밸류 생성하는 당연히 얘는 또 참조 유형이다. 요 참조 레퍼런스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P가 인트 별표라고 할 때 우리가 DCL 타입 별표 P 하면은 요거다. 레퍼런스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이거 예전에 한번 했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제가 드렸는데 뭐 기억하셨을 수도 있고 예, 안 하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 오퍼레이터 한번 볼게요. 어드레스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돼요. DCL 타입가지고 P의 어드레스를 하면은요. 얘는 P가 요 놈이고 인트의 별표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에 별표. 예, 이런 식으로 또 된다. 예, 포인터에 대한 포인터가 된다. 이건 이제 포인터나 이런 거 우리가 레퍼런스 했을 때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예, DCL 타입 참 요게 또 굉장히 요긴하죠. 요긴하다라는 거. 어, 제가 쓸데없는 말로 많이 하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프리시던스랑 어서시에이티비티, 자, 이 결합하는 거랑 우리가 우선순위가 또 되게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경우가 있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레이 하나 만들었어요. 02468 요거 생략할 수 있죠. 개수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요게 이니셜라이저가 있을 때 생략할 수가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얘는 5가 생략된 거. 예,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다음에 배열로 선언하고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포인터로 우리가 가져와서 할 수가 있죠. 배열과 포인터는 뭐예요? 거의 같다. 거의 같다죠. 예. 배열과 포인터가 달라지는 때는 어떨 때냐 하면은 포인터로 저장 공간은 만들 수 없고 배열은 저장 공간을 만들면 실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포인터로는 그게 아니라 저장되어 있는 거를 가져다가 불러쓰기만 인덱싱만 가능.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IA인데 IA 0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요거는 뭐예요? 여기에는 0이잖아요. 이렇게 인티저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인덱싱을 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선 이렇게 인덱싱 하잖아요. 요거 어셈블리로 바꿔가지고 요걸 이렇게 바꿔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랑 IA는 IA에 별표 붙여서 하는 거랑 얘도 뭐예요? 0이잖아요. 같다. 실제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인덱싱을 우리가 서브스크립트 하는 게 편한데요. 이렇게 하는 게 실제적으로 컴퓨터 내에서는 시작 주소를 가지고 몇 번째 위치인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이런 구조로 실제적으로는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설마 지금 한 거 이해가 안 되시진 않았겠죠? 이게 왜 이런 의미냐면 잠깐 혹시 또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그러면 0, 2, 4, 6, 8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요. 자, IA의 제로는 이거죠. IA의 제로가 여기에요. 자, IA는 어딜까요? 여기가 IA죠. 여기가. 첫 번째 배열의 시작 주소. 그래서 얘 IA는 뭐랑 같다 그랬어요? IA는 요거랑 같아요. ampersand IA 제로. 맞죠? 예, 요렇게. 요거 이해하셨으면은 뭐 특별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터 연산을 하잖아요. IA 더하기 1 하면 어떻게 돼요? 이 IA는 요게 포인터잖아요. 요게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버로딩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요게 플러스는 숫자 IA가 만약 요게 100번지라고 치자고요. 100번지. 그러면은 IA 플러스 1하면 이게 만약에 IA가 인티저 100이라 그러면 100 플러스 1하면 101이죠. 근데 얘는 B 아니죠. 얘 어떻게 돼요? 얘가 인티저 개수만큼이잖아요. 얘는 포인터니까. 포인터의 더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칸이죠. 한 칸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요거의 사이즈만큼 인티저잖아요. 여기 인티저 사이즈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IA 플러스라면 요게 i가 100번지였다 그러면 얘는 104번지가 된다라는 거죠. 요거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뭐 사실 포인터하고 배열의 관계 이것만 이해하면 거의 다 이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놈을 쫙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놈을 쫙 보면은 IA 더하기 4의 별표. 그러니까 IA 더하기 4인데 여기에 괄호가 쳐져 있고 별표가 붙어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요것 때문인 거예요. 프레시던스 때문에. 그냥 IA 더하기 4 별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런 연산식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연산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산자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낭, 예, 어리스메틱의 더하기예요. 당연히 우리가 프레시던스 배울 때 다낭은 굉장히 높다라고 했어요. 다낭은 거의 탑이야. 예, 괄호 밑이야.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먼저 해야 되니까 IA에다 별표 붙여주면 IA가 100이니까 만약에 IA에다 별표 붙이면 0인 거예요. 그럼 0 더하기 4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4예요. 4 인티저 값 4. 그런데 괄호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괄호를 어떻게 붙여주면 얘 괄호 방에 먼저 해야 되잖아요. IA 더하기 얘 더하기 1 여기 더하기 2 여기 더하기 3 그다음 더하기 4 여기예요. 그래서 얘는 8의 주소니까 얘는 104 그다음에 108 112, 116이 되는 거죠. 이렇게 100번지라고 치면 100번지일 리는 없겠지만 예, 그래서 요 번지 112번지에 뭐예요? 디레퍼런싱이잖아. 요 안에 있는 내용물. 그러니까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트는 8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연산식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대입까지 있으니까 사실 요 연산식에서는 대입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했는데 대입은 꼴찌잖아요. 우리가 사실 기본적으로 C 언어나 C++ 공부하신 분들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괄호, 탑, 대입, 꼴찌, 뭐 그다음에 다낭, 뭐 괄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외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랑 다르다라는 거죠. 이거랑 요 괄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시던스 우리가 한번 꼭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그래서 결합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합되는 거가 어소시에이티비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또 IO 오퍼레이션 하나의 익스프레션 밀어 넣는 거잖아요. 밀어 넣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계속 밀어 넣어서 우리가 같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 거는 결합 법칙인 거예요. 뭐부터 해서 밀어 넣고 사실 결합 법칙이다 면 이거 먼저냐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얘를 먼저 하니까 얘를 먼저 하고 C인에다 콘솔 입력에다가 밀어넣고 다시 얘가 뭐가 나온다고요? 이거의 결과가 이 디렉션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결과가 다시 객체 자체가 나와요. 우리가 디스를 리턴해 주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앞에서 제가 클래스 할 때 했었잖아요. 디스를 리턴해 주는 경우가 뭐 때문에 디스 리턴해 주는 거? 다시 그 객체에다가 또 다시 이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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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그 객체 자신을 리턴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C인 나오니까 또 C인을 다시 V2 이렇게 되는 거예요.
C인에서 입력이니까 죄송해요. 밀어넣는 게 아니라 땡겨오는 거죠. 예. 컨솔에서 하나 땡겨오고 하나 집어넣고 또 하나 집어넣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어소시에이티비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뭘 먼저 하는지.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이 어소시에이티비티가 조금 골 때리는 게 있어요. undefined가 있어요. 어소시에이티비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이거는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지 않은 거는 컴파일러마다 달라요. 결과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요거 뒷부분에 있어요. 요 챕터에. 이 챕터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드릴 거다라는 거죠. 뭐 리턴 이거는 뭐 이 연산자 우선순위 따라 가지고 얘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나누고 그 다음에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벡터의 별표의 비긴이잖아. 이거가 이제 골 때리는 거지. 자, 멤버 함수야. 그리고 얘 멤버 오퍼레이터야. 디레퍼런싱이야. 뭘 먼저 해야 되냐라는 거죠. 자, 오더가 뭐냐 하면은요. 멤버를 지정하는 거는 그렇게 이건 외워야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외워야 되는 거야. 이 멤버의 구속력은 우리가 남이가 이거잖아요. 멤버의 구속력은 막강해요. 먼저 멤버가 나오면 무조건 멤버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야. 내 새끼 일로 와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의 멤버 함수 먼저 요 놈을 멤버 셀렉팅을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실행이 되겠어요? 이 펑션 콜 멤버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디레퍼런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외워야 되는 거야. 디레퍼런싱이 단항이니까 굉장히 높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멤버를 이길 수는 없는 거야. 우리 식구끼리 똘똘 뭉쳐야지. 뭐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만약에 괄호를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괄호를 치려면 얘는 그러니까 별표에 요렇게 벡터에 비긴에 요렇게 이런 식으로 먼저 멤버하고 그 다음에 함수 호출하고 그 다음에 별표하고 이렇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 그러면 얘는 산수라고 지금 뭐 얘가 지금 1등이라며 얘가 2등이라며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산술이 어디 다낭에 덤벼? 다낭은 윤월인데 윤월이는 혼자 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놈 빨라 항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하고 맨 마지막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가로 치고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는 이렇게 벌써 1시간을 넘게 떠들었네요. 오더 이제 오더는 좀 중요한데요. 이제 오더는 굉장히 오더가 undefined 되는 오더가 몇 개 있거든요. 요거는 또 조금 제가 다음번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거 제가 유튜브에 스터디로 해가지고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요거 강의 한번 들으시고요.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 제가 단톡 만들 거거든요. 단톡 만들어 가지고 다 초청할 테니까요. 강의 한번 들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매주 한 번씩 나가 볼게요. 아니면 뭐 매주에 한 2번 나갈 수도 있고 제가 시간 되는 대로 계속 제가 찍어서 올리고 또 얘기하고 뭐 단톡에서 서로 뭐 얘기 구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악 동안에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뭐 여러분들 저의 또 후배이자 제자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또 열심히 제가 가르쳐 드려야지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월급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여러분들 제 제자이자 후배니까 후배들도 우리 광운대학교 후배들이 또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좀 할 때 도와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찾아뵐게요.